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영은 영역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오나 봅니다. 원래 계절적 봄은 이미 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꽃샘추위는 또 오지 않을까요, 또? 그죠? 주식시장에 네. 빗대면 주식시장도 지난주부터 맞아요. 네, 이번 주 초까지 꽃샘추위가 맞네요. 지나간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지나고 봄이 네. 여러분들 이제 가정과 저 주식계좌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그 과거를 보게 되면 3월 초에는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3월 중순부터 시장이 좋았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날씨도 3월 비슷한 것 중순부터 같아요. 좀 풀리잖아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제 고민된 종목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올려주시고 산 이유까지 올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또한 이제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 전화나 채팅창에도 종목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봄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문가님 이제 네. 주식 계좌가 봄날이 늘 봄날이에요? 주식계좌 맨날 봄날이면 좋겠죠, 그죠? 이게 원래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가고 맞아요. 빠질 때는 순식간에 빠집니다. 맞아요. 일본장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1월 달부터 거의 2월 한 20일 정도까지인가요? 계속 네. 오르다가 불과 이틀 이틀 만에 만에 이틀 만에 다 맞아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빠질 때를 하락 구간을 잘 버텨야지. 이게 하루에 89포인트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제 잘 안 빠진데 정말 잘 버틴다 했는데 역시 하루 만에 그죠. 그렇죠. 지난주 그렇더라고요. 금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8일 날 무려 90포인트 빠지는 게 좀 저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다른 나라 간세 맞은 나라 국가들도 2%대밖에 안 빠졌는데 네. 우리나라는 3% 중반 떨어졌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런 대외적인 쪽에 상당히 민감해요, 이제.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가 너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각을 보고 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주식을 한번 사면 1년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자 말자 이제 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도 코로나 때 동학개미라 그러죠. 많은 투자자들이 2018년 기준 한 450만 명 정도 투자자가 계좌 수가 되는데 지금은 한 1350만 명 정도 된다더라고 대충. 그러면 한 3배가 늘었잖아요. 3-4배가 늘었는데 투자자 20년, 21년도 장 좋을 때는 대다수 초보자도 돈을 벌었는데 그 이후에 번 돈을 다 다시 내려가고도 원금이 손에 나 있는 상태거든 대다수가. 그럼 이게 원금을 이제 회복하게 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도 가는데 그래서 2020년도부터 시작하면 지금 한 4년, 5년 흘렸잖아요. 4, 5년, 3, 4년. 그랬으면 그때 정도에 내가 3, 4년, 5년 정도로 보고 주식을 사고 있었으면 지금 깨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매매하다 보니까 또 팔고 또 다른 거 사고 하면 그것도 고점이거든요. 결국 시장에 내 계좌가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게 알게 되는 시점이 한 몇 년 지나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번 자기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쭉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고 뭐 내려간 주식은 이래서 요즘 우리 테슬라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를 많이 내려오니까 너무 걱정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장기로 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밑에서 가지든지 뭐 위에 사신 분도 내려오면 더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미리 투자하기 전에 다 결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은 뭐 시선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항상 이제 투자 철학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만이 잘하는 철학대로 가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그걸 만드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보고 느낀 게 오늘 그 롯데케미칼이 한 18%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얘기를 할 때, 올해는 그 어떤 주제 사도 돈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좀 부실주 같은 경우는 좀 피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이제 시장의 하락에 따른 그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은 종목별로 안 좋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치명타가 좀 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금양이라는 주식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코스피 쪽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하는 어떤 종목들은 이제 워낙 원래 시장은 안 좋았지만 워낙 이제 가치가 싼 주식들은 워낙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18% 올라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뭐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종목별에 대한 대응들 좋은 종목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어떤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생각 오늘 롯데케미칼 주가를 좀 보면서 가져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위기죠. 롯데가 위기여서 계속 TV로 보면 그저 뭐 현금 여력이 있는데 믿지도 않고 롯데타워까지 담보를 잡고도 그 불안해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많은 현금하고 구조적인 마무리되면서 이제 업황도 좀 개선될 게 이제 중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개선될 거 보이니까 5만 원대 있던 주식이 지금 5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회복하고 추가적 뭐 이렇게 우량한 주식들 중에서 업황 개선되고 실제 개선되면 만지 바닥에 그 위기일 때가 또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닥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 위에서 다 물린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살 때 손절선을 정하든지 아니면 안지 바닥에서 기술적 사서 이익 나면 업황 개선 계속 보유한다든지 어떤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종목 진단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 항상 그대를 이렇게 필명이 워낙 좋네요. 그러면 나 항상 그대를 이 필명만 딱 보면 한번 종목을 사면 그 종목 뭐 결혼하듯이 배우자고 그러지 아니면 자식처럼 꼭 들고 있는 그런 주식을 사면 필명을 잘 맞겠네요. 장기 투자로.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한농화성 15,000원에 20% 중기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권이긴 한데 어제 급락한 것도 있어서 더 들고 갈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전망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한농화성 오른 건 뭐 지금 정고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제가 아마 전 방송 채널 정권 방송에서 배터리 시대가 올 거니까 비중을 30% 갖고 있어야만 거기서 될 자격이 있다고 16년, 17년도 숱하게 방송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아카데미도 따로 매년 연간 시리즈에서 뭐 2017년 1탄, 2탄, 3탄 지금까지 7탄 했는데 그때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지금도 다 이게 몇 배씩, 10배씩, 몇 배씩 기본. 그래서 너무 이제 항상 조금 몇십 프로는 또 팔아먹고 또 다른 거 갖다가 또 보고 사고 늘 이렇게 하니까 저 차트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감으로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000원에 지금 한농화성 샀어요. 그래서 17,920원이니까 수익 중입니다. 1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자, 그럼 이걸 처음부터 살 때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의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테마식으로 움직였거든요. 이게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올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고체로 지금 뭐 실적이 나온 건 아니니까 늘 테마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것도 이러다가 추세가 나와서 만약에 이 다 돌파를 해버리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익 실현하면 안 됩니다. 즉 이익을 확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났을 때 뭐 20, 30%, 40%씩 났을 때 이익을 확대하는 방법도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80년대부터 주식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없잖아요. 빨리 돈 벌려고 팔아먹고 다른 거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1000배, 1400배 간 거는 유일한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혼자. 미국은 1000배 이상 가면 여러 개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고체 관련돼 사서 실질적으로 전고체 시대가 열린다면 바닥에서 10배는 기본 갑니다. 이런 거 당연히 10만 원 가겠죠? 그러면 전고체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27년도에 중국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을 산업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화를 하면 우리도 27년도 SDI가 양산 들어간다니까 당연히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밑에서 바닥에 딱 샀다면 이익이 나면 손 본전만 지키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당연히 지금은 수렴하고 과거에는 갔다가 행보하고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이걸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매물대를 갖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려오고 있으니까 수렴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2차 전지 관련된 게.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시간상도 그렇고 일정을 보면 거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는 우상향 즉 박스권을 돌파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계속 이 박스권 상단에서 머물다가 거래도 있다가 거래 실리면 내려. 그래서 내가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지금 근데 보시면 자, 침체 스톡해서 침체 전환전 침체 들어갔다죠. 근데 이번에 침체 안 간 거예요. 그죠?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침체를. 그 얘기는 침체 안 들어가 이번에는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수렴맘은. 수렴맘 위로 간다는 얘기죠. 그 위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상단이 매물대 다 뚫는 가격이 있습니다. 19,000원에서 21,000원. 그러면 이것을 21,000원 이상 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주식 그전에 이제 2차 전지 여러 가지 있을 때 10배가 갔습니다. 기본 10배가 왔으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박스권 하다니까 많은 3만원 정도 3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한 5만원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뭐 기술적인 거고요. 아직까지는, 현재는 거래가 여기 적잖아요. 그래서 돌파하는데 거래가 적다는 얘기는 이 거래가 많잖아요. 왼쪽은. 그럼 이거 아직은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래가 적다는 건 시간이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상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상 가격이 15,000원이면 보시겠습니다. 15,000원이면 여기서 산 거잖아요. 잘 사셨어요. 보시면 매수 시점에 잘 샀습니다. 자, 박스권 상당히 오는 상태에 샀기 때문에 거래도 실려 있다. 그러면 잘 샀기 때문에 이렇게 먹은 거죠. 그럼 내가 산 가격을 지지를 해줄 걸로 보여요. 지지해주면 본전만 안 깨면 그냥 이거 다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돌파하면 한 22,000원 정도 내외 단기적으로 보고 손절선은 21평선 정도 보겠습니다. 16,500원 정도 손절선 적고 보유하시고요. 22,000원 이상 가면 추가 매수 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진단해줄 종목은 엑시콘을 올리신 분입니다. 9,530원에 20% 매수하신 분이에요. 지금 12,600원이니까 거의 30%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네요. 근데 이분이 좀 보니까 작년도 아마 12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비상계엄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한 시점에서 좀 사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회사가 이제 CXL 반도체 관련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15,000원, 16,000원 근처까지 갔는데, 이때 되면 60% 정도까지 올랐을 텐데, 안 팔고 계셨네요. 목표를 얼마 보고 계시는 건지. 너무 욕심을 좀 과하게 부리신 것 같은데. 엑시콘이라는 주식은 제가 좀 압니다. 이거 제가 작년도에 이제 CXL 반도체 이슈로 부각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14,000원대 뭐 방송에 추천해 들었던 종목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0% 올라간 33,000원대까지 올라간 주식인데, 그 뒤로 예사 저도 이제 계속 실적이라든가 재료를 체크하고 있는 쪽인데, 예사 아마 사셨은 것 자체는 반도체 장비로 산 게 아니라 CXL 반도체 보고 사실 거잖아요. 결국은 CXL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장비를 예사가 이제 작년도부터 기술 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사가 원래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전자거든요. 결국 이제 CXL 반도체 자체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으로 SK 하이닉스를 해서 HBM에서 뒤진 부분 자체를 만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게 CXL 반도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회사 장비는 결국은 삼성전자 쪽에 들어가는 CXL 장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또 삼성전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장비를 개발했고, 현재 CXL 반도체 장비는 지금 2세대고요. 근데 중요한 것 자체가 3세대입니다. 3세대 장비를 개발해야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부터 3세대 장비니까, 2세대 장비는 별로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세대 장비는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자체는 3세대 장비가 핵심이다. HBM으로 반도체로 따지면
2세대는 DDR4에 해당되면 되는 거고, 현재 지금 HBM 반도체가 DDR5잖아요. DDR5에 해당되는 게 CXL 반도체 쪽은 장비로 따지면 3세대니까 3세대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3세대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개발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예사가 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보다는 저는 이제 네오셈이라는 주식을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자체가. 왜냐면 장비 회사들 알다시피 엑시콘, 네오셈, 그 다음에 오킨스 전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PCB 관련 회사는 TLB, 최근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CXL 반도체 기판 회사로 PCB를 공급한다는 쪽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장비가 핵심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사가 제가 관심을 가질 때는 그래도 적자 안 나고 꾸준하게 이익 났던 회사예요. 근데 작년도에 매출액도 팍 줄어버렸고, 매출액도 3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사가. 과거 예사가 거의 1,000억 가까운 매출을 거둔 회사인데, 작년도에 물론 이제 반도체 빵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예사가 뭐 900억, 800억 가다가 작년도 매출이 316억이다가 적자가 150억 났어요. 그래서 물론 예사가 이제 작년 주가 급등할 때 정지를 해가지고 재무 내용 자체는 탄탄합니다. 붙여넣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있어요. 다만 작년도의 실적이 매출액도 거의 3분의 1 마크로 급락했고 적자가 많이 나서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테마를 한다 펀드멘탈 중시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엑시콘은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관심을 갖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네오셈을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네오셈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사는 작년도에 최대 실적이 났어요. 매출액 1,000억에다가 165억 났잖아요. 물론 예사가 이제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CXL 반도체 관련 장비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펀드멘탈을 본다 한다면 엑스콘보다는 네오셈이 아닌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엑스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엑스콘 일단 좀 파세요. 일단은 실적이 조금 그래도 흑자전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6,000원대 근처까지 갔는데, 일단 당연히 여기서 팔아야죠. 직전 고점 상황인데 너무 욕심 부리신 것 같아요. 아마 CXL 반도체가 다시 움직임이 전개될 겁니다. 이게 반도체 주가의 흐름 자체는 뭐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영향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떨어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약간 나왔죠. 무진해요. 아마 내일 정도까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순환하죠. 그 다음에 유리기판이 아마 내일 움직일 것 같고, 유리기판 다음에 움직임 뭐예요? 유리기판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2월달부터. 2월달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일정 규모의 온 디바이스에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움직였던 게 온 디바이스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앞서겠다시피 넥스트 반도체로 얘기했던 CXL 반도체가 후발로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움직인다 한다면 내일은 유리기판. 그 다음에 움직이면 제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온 디바이스. 그 다음은 엑스콘을 중심으로 한 네오셈이랑 관련된 CXL 반도체 쪽이 다시 순환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 시점에서 이 종목 주가가 올라간 시점 자체는 올라간다 한다면,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14,500원, 15,0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는 바닥 나왔을 거예요. 주가는 안 떨어집니다. 14,800원, 15,000원대 가면 거의 50%, 60%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럼 파시하죠. 그렇죠? 앞서 이제 워낙 매출액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매도 목표 15,000원 정도 언저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 한반도의 날님께서 한미약품 272,000원 22%입니다. 오늘 잘 올랐는데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제약 바이오주를 사면서 본전 보고 잠깐 몰리면 본전 보고 산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주를 사면 최고의 기업을 사서 최소한 2배, 3배 정도 먹을 생각하고 한 1년 정도 이상 보유할 생각하고 하면 아주 쉽게 수익이 낼 수 있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 기업 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몇 년을 들고 가서 몇 배를 먹는지, 아니면 바닥에서 사면 그 재료라든지 회사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비만 신약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제 신약 개발사입니다. 과거에 항암 관련된 신약을 많이 이제 기술 수출도 계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신약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70만 대가 그랬죠. 그 다음에 거의 대다수 많이 기술 수출이 취소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경영권 다툼이 또 있으면서 1년간 허비되면서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다시 뭔가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미약품의 강점은 27년도에
우리나라 제약사가 만든 신약 비만 치료제가 예상이 돼 있었는데 한 좀 앞당겨서 내년 가을 이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위고비라든지 몬자로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를 이길 수 있어야만 경쟁이 있는 거죠. 이길 수 없다면 그냥 그걸 약을 비만약을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미약품의 장점은 지금 아직 나와봐야 알지만 우리가 위고비라든 여러 가지 비만 약을 이제 치료받게 되면 위장 소화가 잘 안 되는 위장의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좀 그러면 한미약품 그걸 가장 좀 개선한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 원래는 한미약품 강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재료가 있으니까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는데 워낙 대형주면서 그동안 신뢰를 못 줘서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바닥권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계속 행보하다가 그런 기대 같은 비만약 기대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가 28,9만 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악재는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악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잠깐 빠졌다가 V자 반등을 하게 되면 추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추세 상승이 나오면 큰 시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33만 이상에 안착하면 이건 팔아먹으면 오히려 없는 분들도 사야 되는 구조고요. 내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년 반 남았으니까 그렇게 보셔서 좋고 지금은 22% 비중을 샀는데 26만 2천 5만 원 올라온 본전은 언제든지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지금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고요.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V자 반등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렇게 V자 반등해서 다시 이것만 돌파하면 오히려 팔아먹으면 안 되고 보유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빠진다면 손절선을 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저점인 손절선을 보시면 단순하게 23만 7천이니까 저가가 그럼 23만 7천 원 정도 깨면 팔았다 다시 하더라도 그럼 26만 2천인데 23만 7천 지금 여기다 10%인데 지금 팔고 다시 하지 아니 본전에 나왔다 다시 하지 근데 지금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가면 잘 갈 수 있어서 지금은 보유하고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는 더 저 밑에 물려도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면 내년에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보고 손해는 안 날주시고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 갈 거라 보고 샀는데 물렸다. 그래서 전체 시장도 있었고 이슈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는 특별한 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요게 V자 반등이 완성이 되면 주식이 이제 안 빠져 21평선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유지하고 있다가 위로 치면 개미 할퀴시 패턴처럼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은 22평선을 잘 유지해줘야 됩니다. 26만 원. 그래서 단기 매매자면 26만 원 잘 유지해주면 괜찮아. 26만 원 깨지면 다음날 약하면 그냥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하더라도 팔고 다시 하든지 하시고요. 26만 이상 잘 안착하고 있으면 그 위에가 있으면 오히려 더 강한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잘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종가 기준으로 26만 이틀 분기하면 그냥 손절하시고 최악의 손절가는 23만 7천 원이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30만 원대로 다시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21,300원에 30% 매수하신 분인데요. 아마 추매하신 것 같아요. 2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탈출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물타기 하셨나 보죠. 최근에 주가가 반등 나오면서 거의 21,700원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 대덕전자는 전방산업이 어디 쪽이냐면요. PC입니다. PC. PC가 아니라 그 메모리 쪽입니다. 반도체팡이에요. 회사의 그 PCB는 메모리가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이게 반도체업함과 함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HBM을
생산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거의 삼성전자와 함께 가요. 왜냐하면 이 회사 보시게 되면 실적이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2022년도에 최대 실적이 났고요. 그때 영업이 2,300억 났잖아요. 그다음에 2023년도 237억인데 작년도는 이 회사가 보시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작년도 2분기까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작년 8월 달부터 반도체 업황 겨울론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보시면 작년 2분기 때 영업이 100억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 안 좋아서서 영업이 90억대로 떨어졌고 작년 4분기 때는 반도체 업황 최악이어가지고 적자 났거든요. 올해 1분기도 안 좋습니다. 왜? 반도체 업황이 1분기까지 안 좋거든요. 항상 1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아마 실적이 아마 이거 이렇게 영업 적자인데 좋게 안 나올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현재 시장에서는 4분기 정도 가면 하반기 정도 가면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에 따라서 회사 실적도 2분기 내지는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가는 올해 지금 실적 기준에서 PR이 지금 그 예상 실적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20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다른 업황, 예컨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모바일 쪽이 기판이다 보니까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이게 적자죠. 코리아 서킷가 올해도 적자거든요. 근데 회사는 올해 흑자 전환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본래 이제 사업구 자체가 펀드별 자체가 탄탄하다 보니까 재무에 부채도 없다 보니까 실적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또 배당을 많이 합니다. 회사 3월 보니까 아직 배당이 아직 작년도 확정이 안 됐어요. 3월 31일 날 배당이네 보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배당제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올해 이제 기준 새롭게 배당이 결정돼가지고 하는 계산들 많아요. 올해 보면 2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기업도 은행주라든가 약간 현대차라든가 종목들이 배당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돼요. 아마 개인 투자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배당락 좀 되면서 주가 좀 떨어져서 그날 그래서 덩달아서 그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7일, 28일 날 배당락이 많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이 종목은 3월 31일 날 배당금이 한 400원 주거든요.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현재 봐서는 올해 실적으로 본다면 올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우상향은 하겠지만 현재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회사도 실적이 1분기, 2분기 때까지 안 좋다. 그러면 그때 2분기 때까지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이 종목은 주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만약에 3분기부터 회복이 된다 하더라면 현재 주가는 바닥입니다. 근데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영향 받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내지는 좋아진다 한다면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지 않지만 중소형 관련 장비라든가 부품 회사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즉 예산은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2분기까지 주가가 의미 있게 못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주가가 최근에 움직일 때 정해졌던 가격대 21,600원, 700원이거든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딱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대가 작년 9월 달에도 형성됐던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시청자의 매수가 평균 단가가 이 가격인데 아마 최근에 매수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낮췄으면 몰라도 이 가격이 최소한 이제 30%니까 물타기 하셨으면 반 정도는 파셔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산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하반기로 가고 시장이 좋아진다 하더라면 그때 이 종목은 25,000,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정도는 22,000원을 크게 상회하기 힘드니까 최근에 고점이 21,600원, 700원 정도를 고점으로 보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 탄탄한 회사니까 현재로 봐서는 현재 16,000원, 500원대 정도가 저점 21,700원 정도를 단기 고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백두산 천지에서님께서 HDC 현대산업개발 22,025%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사서 비중은 25%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가 이제 오를 것 같은데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요? 지금 19,650원이니까 10%인데 기다려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막연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건설주가 좋은데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가장 선도적 움직이고 가장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테마가 불면 그러면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적도 괜찮은 거 지금 아는 대형 건설사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지역에서 이런 거 실제로 재건의 수혜가 될까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니까 브랜드 파워는 있는데 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리고 이 건설주들은 워낙 그동안 안 좋아서 계속 빠져서 최근 들어 주식이 올라온 것은 기술적 반동도 있지만 이제 보시면 24년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다 많이 빠졌죠. 빠지고 난 상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해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DLC부터 그러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한 30% 거의 내외에서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중국도 SSG 투자를 또 확대한다 그러고 그리고 낙폭과대에서 이 비교수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면서 올해는 실적이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질 거로 보입니다. 건설사 대다수도. 그래서 기술적 반등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보시면 항상 그 주식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세를 보면 어떻게 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고 이 주식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초보자들이 그냥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니다. 철강주, 건설주 관심도 꺼라. 무슨 우크라이나 재건에 언제 그 해서 재건해서 후전한다고 실제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가봐야 알고요. 그리고 20% 30% 50% 이거 수익 내려고 개인 투자자를 하지 마라. 돈도 적은데 몇천밖에 안 되는 가지고 뭘 돈을 벌겠다고 쳐다보고 사고 파냐고. 그냥 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한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이 널려 있는데 그런 거 사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모든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오래전에 사가지고 건설주 사가지고 있으면 저는 건설주 안 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하고 있으니까 매매는 하지만 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했던 분들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돈을 많이 번 것은 미국 주식이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보면 막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는 수익률이 거의 없고요. 운영 전체 주식 운영 보면 미국 주식은 뭐 450조, 우리나라 주식은 150조인가 얼마 되고 그러면 미국 주식 훨씬 더 평가금이 높아요 현재. 그럼 미국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그건 엔비디아 아무것도 모르는 건 엔비디아 사놓으면 되는 거였잖아 과거에. 그 다음에 테슬라만 사놓고 되는 거고. 그런데 모르니까 내가 현재 우리나라 투자 미국 주식은 뭐 밤에 내가 언제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봐. 요즘 밤에 잠 안 자 보는 사람 어디서 오게 되면 그냥 6시부터 거래 프리마켓도 있고 잘 되는데 아니 낮에 주간 거래 있으니까 낮에 해도 되고 그냥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장 좋은 걸 사는 거죠 미국 거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주식이니까 모르더라도 건설 조금 사고 또 저 테마라고 저것도 사고 잘 모르면서 사니까 계속 돈이 못 버는 거예요. 현대건설이고 뭐고 건설주를 정말 기술성 짧게 매매하고 나오면 모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쳐다보시면 이제 본전 이상은 이번에는 수익 나면 좀 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드리면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더 올라와서 한 22,000원 정도까지 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22,000원 오면 본전이잖아요. 본전 오면 팔고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하고 뭐 트럼프가 북한하고 막 북한하고 잘 되면 또 건설주 막 오르겠죠 현대건설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내가 안정적 수익 낼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본전 너무 나오고 우크라이나 재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것은 뭐 단기 매매 테마 하는 분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22,0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거기 본전이네요. 그럼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HK 이노엔입니다. 5% 조금 사셨네요. 39,000원대 사신 것 같고 목표가 물어보셨어요. 이 회사는 그 제약회사라고 좀 봐야 됩니다. 이제요. 주 제품이 요즘 역류성 식도 치료제 요즘 많죠.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 치료제가 매출 비중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혈액질환 치료제,
두 개 합친 매출 비중이 한 20, 30% 정도. 그다음에 약간 다른 쪽에 이제 그 건강식품 쪽과 관련된 음료라든가 그쪽에 매출 비중이 좀 있어요. 그냥 제약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이익도 좀 많이 내는 회사고, 지금 보시면 회사가 성장력은 크진 않는데 영업이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2011년도 이후에 500억, 525억, 659억, 작년도 885억, 올해 958억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이제 이 회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최근에 보면 주가 많이 뜨는 회사가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 보시면 이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계속 8만 원대부터 30만 원까지 우상향이잖아요. 이 회사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어떤 시적이라든가. 근데 이 회사가 차이가 뭐냐면, 이 회사는 계속 파마리서치는 우상향인데, 그래서 시가총액 3조 원대고, 현재 지금 HK, 우리 시청량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시가총액 1조 원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 차이는 뭐냐면, 영업이익률 차이예요. 영업이익률이 23%지 않습니까, 이제요? 예, 그 다음에, 작년도도 아마 20%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 얘기를 할 때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으면 주가 못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ROE가 높은,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ROE, 자기자본이익률. 즉, 예산은 자기자본율이 23%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량이 갖고 있는 HK 이노에는, 자기자본율이 6%밖에 안 돼요. 5.8%, 6%. 그러니까 이런 차이입니다. 파마리서치는 계속 우상한 이유 자체가 그 회사는 연간 주주들한테 연간 23% 정도의 이익을 내주는 거고, 자기 자본 가지고. 근데 회사는 5%, 6%밖에 내주를 않아요. 그러면 주가는 그 정도밖에 하는 겁니다. 즉, 파마리서치는 연평균 23% 정도 주가 올라가는 거고, 회사는 연평균 5%만 올라가면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갑니다. 이런 주식이 주가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회사가 이제 자산가치 엄청 뛰어난 회사거든요. 이익도 많이 나고. 주주가치를 제고를 안 하는 거죠. 배당을 많이 늘린다든가, 돈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자사주를 속아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회사가 안 해요. 배당도 보니까 3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고. 근데 작년도에 보니까 12월 달에 회사가 이제 정부의 그 밸류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서 작년에 그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해가지고 공시를 했네요. 어떻게 주주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2027년도에까지 PBR이 1.7배, 그 다음에 2030년도에 PBR 2.0배,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ROE는 2027년도에 현재 지금 5%대인데 6.5% 정도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2030년도는 7.5인가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6%, 7% 정도까지 안 돼요. ROE 지표를 10% 이상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끌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약간 반응을 하는데, 이 회사의 어떤 재무 내용으로 봐서는 더 강하게 배당금도 한 1,000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자사주도 사가지고, 무겁잖아요. 자사주도 사가지고, 발행주수 2,800만 주 정도 좀 되는데 사가지고 소각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의미 있게. 대신 주가는 안 떨어져요. 워낙 탄탄한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가요. 주가가 지금 거의 작년 연말부터 지금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안정적인 주식이다. 장기 안정적인 주식. 주가 약간 저종권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데 36,000원대. 올라갈 때 사게 되게 되면 자기자본율이 낮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일단 기본적 분석도 그럴 거예요. 장기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하죠. 또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임자가 붙는다든가 그러면 주가 일시적으로 52,000원처럼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52,000원 올라가면 주가 또 내려옵니다. 왜? 회사가 그 PER 단위로 지금 PER 단위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20배 못 가죠. 자기 자본율이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PBR 지표는 좀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자산 가치가 낮으니까 하여튼 주가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5% 정도 좀 되는 거니까 현재로 봐서는 목표 주가가 짧게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하신다 한다면 4만 2, 3천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4만 원 정도, 3만 9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이게 수익이 안 나죠. 현재로 봐서는 이게 걸리는 선이거든요. 현재 120용 평소 내린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보시면 4만 원, 좀 여유가 있으시면 4만 4, 5천 원까지 중장기 투자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 앤디킹님께서 전문가님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CMS 35,905%입니다. 저도 이제 안 보는 종목인데, AI 로봇이라고 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3D 비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주로 3D 검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AI 비전 넣어서 로봇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로봇이 과연 매출을 내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로봇은 우리는 중국에 3년 뒤처졌고요. 그냥 테마예요. 자, 그러면 5% 조금 샀어요. 이게 10,000원대부터 50,000원 갔다가 내려오니까 30,000원대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3번 주.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이해를 할 수 없냐면, 회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누가 아마 유튜버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 우리 아마 전문가들은 도마도 이렇게 추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매출액이 47억이고요. 76억이고, 작년에 69억입니다. 매출액이. 영업적자서 140억이에요. 적자는 로봇에서 두산도 그렇고 다 적자 나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봇. 그게 중요한 게 매출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매출이 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재무제표로 보면 그러니까 재무제표 하나에 주식할 수 있다는 건데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하시면 결국 장기에서 다 깨먹어요. 그죠? 회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자, 부채가 46억인데 유동자산에서 176억, 자본이 190, 200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죠. 그건 상장됐다고 최고 회사, AI만 붙었다고 그 주식이 10,000원대에서 50,000원까지 끌어오르니까 끌어도 30,000원까지 내려오면 내가 싸다 이렇게 해서 AI 붙어서 그리고 비중도 조금 5% 샀다가 주식을 장난치는 거야. 주식 돈 갖고 내 돈 갖고 단 1원이라도 이런 색으로 마인드를 갖고 주식을 하면 판판이 깨집니다. 단 1원을 투자해도 정말 최고의 기업이나 아니면 내가 주식이 내려가면 더 사고 싶은 주식 그런 걸 찾아야 되죠. 그걸 찾기 전에는 난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으면 늘 성공합니다. AI 로봇이고 로봇 주식을 사고 싶으면 잘 모르면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면 되잖아. 아무 때나. 과거에 10만 원 있을 때 삼성이 지분도 그럼 삼성이 지분 옵션 해가지고 지금 삼성 건데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10만 원대 2만 원, 3만 원 있다 10만, 20만 갔다 다시 10만 원 왔으니까 그럼 그때 사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다는데 계속 전부 다. 근데 모르는 주식 나는 막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격 보고 딱 사면 이것은 도박도 이런 도박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지금 거래가 대부분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상한가다가 그죠? 그러면 매매하고 싶으면 만약에 요런 쪽 가는 게 낫죠. 오히려 수렴했다 뛰면 그냥 샀다가 팔았다가 또 사고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차트 배워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외된 주식이나 막 가격만 올라간다고 그게 나는 돈만 벌면 우량주야 부실주고 뭐고 상관없이 언제 망할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량주는 따로 있습니다. 나한테 장기적 돈을 갖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면 소형주도 하지 마시고 비중도 조금 이렇게 하지도 말고 그냥 좀 안전하면서도 많이 갈 수 있는 걸 사시고 지금은 이런 거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거래 실려고 폭발하고 이렇게 27%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5만 원 가면서 25% 올라가서 이미 거래가 실렸으니까 팔아먹었습니다. 좀씩 올렸다가 그러면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21평선 돌파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테마가 요즘 로봇이 있으니까 35,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니까 그래서 가서 파시고 손절가 드리겠으면 62평선 손절가 27,000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씩 살 바에 아직 사지도 말고 모르는 주식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실 때 확실한 거 있으면 계속 사모으든지 최소한 비중을 20-30% 최소한 종목이 많으면 한 1억 정도라면 3-4종목 이상 가시지 말고 3천도 마찬가지고 5% 사면 20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돈 못 버시면 되려면 꼭 제 얘기를 듣고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올라오면 팔고 확실한 거 있으면 조금씩 계속 사모으셔서 하시기 바라겠고 좀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신한주주를 49,8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희망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10% 떨어졌는데 희망 뭐 최근에 주가도 보니까 거의 5만 원까지 갔는데 은행주 갖고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면 주식 투자 못하죠. 그래서요. 그게 손실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다시피 신한지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은행주를 제가 연초부터 얘기를 할 때 은행주는 2월 말 정도가 배당락 기준이니까 그때까지는 올라갈 거고 그 이후로는 은행주 못 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최병원 전문가가 로봇주 얘기했지만 로봇주들도 2월 달에 거의 끝났다. 현재 레이노보틱스만 좀 살았잖아요. 1월 효과 때 반짝인 거고 이제 은행주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얘기했는데 최근에 은행주들이 배당락 제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2월 말 정도 전후해 가지고 대부분 기업들이 배당락이 정해졌어요. 제가 좀 들어가서 봤더니 신한지주는 보니까 2월 21일 날이 배당 기준이었네요. 근데 신한지주는 배당락이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이제 분기 단위 배당을 해왔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좀 나눠져 가지고 이번 2월 21일 날 기준에서 배당금이 보니까 530원이었네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항상 대부분 12월 결산법인들이 일괄적으로 납해일 하루 전에 배당락 되니까 내가 주식을 배당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권리가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별 기업마다 다르니까 추총해서 언제 배당을 주겠다고 정해지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락 결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배당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고배당이고 대부분 기업들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2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배당주들이 배당을 주겠다고 설정을 해놨어요. 앞서 은행주 중에서 봤더니 우리금융주주는 분기 배당 안 하는 회사인데 주당 600원에 배당 수익이 6%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주주는 1,800원 배당했더라고요.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KB금융주주는 분기 배당이었기 때문에 600원 정도니까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28일날 주가가 또 그래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 그날 90포인트 떨어질 때 배당락도 영향을 받았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90포인트 떨어질 때. 이게 신한지주도 그때 이제 배당락이 530원 정도 됐으니까 우리 시청자 530원 정도 뭐 세금 좀 빼야 되겠지만은 이제 45,000원 정도 되겠죠. 이게 주당 한 4,900원 정도 손실 나 있네요. 근데 이제 배당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연말 같은 경우도 배당락 되고 난 다음에 고배당 관련 종목들은 1월 달까지 주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말에 배당락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배당 관련 종목들은 미래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배당락 전에 주가 파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은행주가 그런 경우예요. 배당락이 되고 난 다음에 2월 28일부터 물론 시장도 안 좋았지만 지금 다 종목들이 다 대체적으로 다 그런 흐름입니다. 우리금융주주도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왔죠. 우리금융주주도. 배당락 되니까 600원 배당이면 꽤 크거든요, 있어요. 그럼 뭐 지금 시점에서 어떠냐. 모멘텀이 지금 안 좋죠. 은행주가 지금. 금리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도 인하를 했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은행주는 지금 여전히 이제 부실채권이 지금 늘어날 때거든요. 부실채권이 아마 계속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은행주들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해야 되고 올해 그 영향을 좀 받겠죠. 모멘텀이 좀 약화된 쪽이죠. 배당락도 끝나버렸고 금리 인하 국면이고 예대 마진 축소가 좀 될 거고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는 쪽이니까 향후에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좋아질 때까지는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은행 회사들 이제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고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주가가 여전히 싸다.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여전히 미국의 은행주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싸고 그리고 주가 가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 자체가 이제 밸류업 정책 때문이잖아요. 밸류업 정책 때문에 이때 주가가 올라갔는데 3월 달에 이때서부터 은행주가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해했어요. 은행주가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멘텀 자체는 그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 이게 최근에 상법 개정이 무산돼서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영향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좀 됐는데 본회의에 여야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류 시켰잖아요. 근데 상법은 제가 보기에는 오랑 민주당에서 강하게 좀 밀고 있어가지고 3월 중으로 다시 아마 그 임시국회에 상정을 한다는 쪽입니다. 상법이 개정이 좀 되면 은행주들이 가장 지주회사와 더불어서 다시 아마 주목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현재 은행주와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밸류업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유일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가장 한 단계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상법 개정이라고 그랬었죠. 상법 개정을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올해 3,000포인트, 저는 상법 개정이 된다는 종합주가지 3,000포인트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주도는 모멘텀 자체는 상법 개정에 달려져 있다. 시장과 함께. 그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더 사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신한지주 비중이 58%예요. 58% 최근 많이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요새. 좀 늘어날 겁니다. 그때 가면 무조건 5만 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은행주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매력적인 대상이죠. 현재로 봐서는 최근에 고점 라인 형성됐던 가격대 5만 원 정도가 목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 상법 개정이 좀 된다 한다면 다시 충분히 고점 돌파도 연말까지 좀 시도하지 않겠는가. 1차 목표 가격 5만 원, 그 다음에 5만 5천 원 2차 목표 가격을 보시고 손절없이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임경란님께서 두 분 수고 많으세요. CIS 11,045원 4% 오래되었네요. 부탁드립니다. CIS는 전극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죠. 그래서 글로벌 여러 개 SDI는 LG엔솔이라든지 노스볼트 이런 데도 공급했었는데 지금 노스볼트는 받아냈고 그러면 북미 에너지급과 고체 전해질 관련도 또 비밀 협약도 하고 그래서 또 고체 전해질뿐만 아니라 이제 고체 전해질 관련 장비도 이제 납품하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로도 같이 오르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작년에 잘 나왔죠. 그동안 수주한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안정적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적엔 큰 문제는 없는데 과거에 21년도 9월 달까지 주가가 이렇게 1,500원 이런 있죠. 1,000원짜리가 2만 원 갔으니까 한 10배는 올랐죠. 올라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잠깐씩 이 주식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를 한 번씩 떠요. 장비로. 자, 그런데 연속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주식을 돈을 벌려면 정말 돈 버는 방법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공부를 해야만 주식으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판판이 깨집니다. 차트를 배우든 재무제표나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건 배우고 아니면 시세 형성 원리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CIS 매매하신 분들은 주로 이걸 보고 매매해요. 그래서 보면 이 주식은 한 일주일 딱 오르면 안 오릅니다. 그 일주일 올라가지고 다음에 사면 판판이 깨지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11,000원에 샀어요. 여기서 산 거예요. 작년에. 아마 작년 10월에 사면 그 전에 샀든지. 이렇게 쉽잖아요. 주식은. 주봉 차트만 갖다 놓고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나 그 사람은 이제 교류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부터 파악하고 어떨 때 그런 다 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 주식도 기업을 분석하고 다 아는 것도 분석해서 내가 시세를 어떻게 날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 주식은 그냥 주봉만 띄워놔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일주일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사면 판판이 깨집니다. 샀으면 그 다음 깨지잖아요. 무조건 사면 깨져요. 둘째 날 사면 깨지잖아요. 근데 여기 사잖아요.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 산다든지. 이게 소나기 작전처럼 잠깐 세력이 해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면 여기서 몇 억치 샀다가 거래시키면서 올라가면서 팔아먹는 거죠. 그런데 시세가 좋네 하는 거예요. 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소나기 작전처럼 해먹고 나오는데 내가 당하는 거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형주를 하면서 하루에 치고 나오는데 그것을 시세가 갈 거라고 착각하고 위에서 딱 잡습니다. 보고 있다가. 지금까지 그걸 깨먹었잖아요. 이렇게 깨먹으신 분들은 다시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것은 한두 번 쏘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돈을 갖다 줘요. 시세에 현혹돼서. 그러면 CIS가 지금 4%밖에 안 사요, 지분을. 4% 지분이 아니라 비중도 4% 샀어요.
11,000에 샀는데 그럼 내가 빠져나오려면 요걸 이용하면 되잖아요. 올라갈 때 사서 내가 물렸으니까 폭락했을 때 사면 되잖아요. 여기 샀어요. 폭락했으니까. 그러면 11,000에 샀으니까 6,600까지 내려왔네요. 그 11,000에 5,500엔 150%죠. 그죠? 한 35% 정도 내려오면 11,000이니까 한 4,000 내려오면 그러면 7,000대잖아요. 그럼 7,000대 그냥 물 타야죠. 4% 있으면 6% 정도 물 타면 단가가 확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본전감 팔고 나오는데 요렇게 확 뜰 때, 이렇게 확 뜨죠. 여기 확 뜨면 기다리지 말고 본전 했으니까 그때 팔고 나오고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지금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예요. 올해 예상 실적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때는 시가총액이 거의 5조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게 24년도 잘 나온 게 21년도 이미 반영된 거예요. 30 몇 배로. 장비주가 30배 갖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파셔야 돼. 30배 나오면. 그래서 장비주는 계속 10배대 영업이익이 한 뭐 2, 3년 10배 정도로 보면 적당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 10배 정도 되니까 적정 주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고체 하더라도 이런 주식 하지 않아요. 지금 요번에 올라올 때 전고체 간 주식들은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들 빠르게 밸류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 기업들만 갔잖아요. 이번에 간 주식 고 위주로 전고체 시세가 앞으로 계속 형성이 된다. 그리고 장비는 좀 늦습니다. 원래는 장비가 먼저 들어가는데 활성화됐을 때고 지금은 요런 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2차전지 가격을 보면 아시잖아요. 장비주가 포스코 DX가 23년도 갔잖아요. 그 전에 안 가다 그죠? 포스코 ICT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간 게 있는데 지금은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고체 전해질을 하는 그 기업들로 가는 게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다시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래서 11,000원 정도 본전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에 샀어요. 기다리시면 다 본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면 팔고 나오시고 아니면 추가 하락하면 지금 8,000원이니까 7,000원 이하로 온다면 추가 물 타서 6% 더 사서 10% 만들어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LG전자를 108,500원에 15% 매수하신 분인데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자, LG전자가 지금 거의 뭐 신저가죠. 신저가가 77,600원이 신저가인데 2월 3일 날 현재 지금 78,600원이니까 1,000원 위에 있으니까 주가 형편없죠. 뭐 형편없는 이유 자체가 예사가 작년 4분기 실적 이후에 지금 계속 주가가 곤두박질인데 4분기 실적이 뭐 워닝 쇼크가 좀 나왔고 그리고 LG전자가 하여튼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제가 앞서 이제 자기 자본율 얘기를 했는데 LG전자가 자기 자본율이 4%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들 회사들은 뭘 해야 되냐. 앞서 SK이노처럼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밸류업과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도 보니까 작년 10월 달인가요? 정부 정책에 맞서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른바 777 정책이라고. 영업이익률을 7%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7배 올리고, 그 다음에 2027년도에 자기 자본율 7%를 달성하겠다. 자기 자본율 꼭 들어가잖아요. 왜 꼭 들어가겠어요? ROE 7%를 달성하겠다. 앞서 HK 이노엔도 지금 5%밖에 안 되는데 2027년도에 7%를 달성하겠다. 7%도 적거든요. 적은데 지금 4% 5%밖에 안 되니까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지 않으면 주가가 못 간다고요. 이게 자기 자본이익률이 낮은 종목들 제가 대표적 LG전자, 삼성생명, 포스코 홀딩스 다 그런 회사들이 4% 5%예요. 삼성물산 그런 주식 주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들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서서 자기 자본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정책에 대해서도 그 기사를 보게 되게 되면 이른바 777 LG전자가 내세운 777 정책에 대해서도 밸류업을 평가하는 한국 기업 커버넌스 포럼에서 LG전자의 이런 정책이 D등급이다. 예. 전혀 세부 사항이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평가를 내렸어요. 이 정도까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LG전자의 약점이 뭐냐면 지배주주 순이익이 약합니다. 이게 지배주주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커버넌스 쪽에
밸류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연결 순이익의 25%를 배당으로 하겠다. 배당으로 주겠다. 근데 LG전자가 뭐가 약하냐면 연결 순이익이 약해요. 이게 지배주주 순이익이거든요. 그냥 전체 영업이익은 3조 원, 4조 원 정도 이익 나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은 예컨대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나니까 이게 지배주주 순이익이 회사의 목이거든요. 주주의 목인데 3,600억 원에 예컨대 작년 실적 기준에서 3,600억입니다. 단기 순이익. 그럼 25%를 배당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600억 정도에 대충 1,000억 정도를 주주들한테 풀겠다는 건데 1,000억인데 회사가 발행 주식수가 1억 6,300만 주잖아요. 그러면 배당 이것까지 얼마 주겠어요? 거의 뭐 100원도 못 주네요. 보니까 작년 실적으로 따진다 한다면. 그러니까 이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27년도에 이제 2조 원 정도 순이익을 목표로 해야지 ROE 이제 7% 정도가 좀 나오는데 결국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가기는 힘들어요. 대신 이 종목은 앞서 롯데케미칼의 실적은 엄청 안 좋은데 실적 턴어라운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듯이 주가 자체가 원작 싸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도 PBR 지표가 주당 순 자산이 11만 BPS가 11만 8천 원짜리 회사니까 현재 PBR로 따지면 0.7배 되는 수준이니까 기본적으로 본다면 PBR 1배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근데 현재 PBR 1배가 11만 원인데 거기는 어렵고요. 아니 ROE 지표가 낮기 때문에 ROE 지표가 4, 5 정도 되면 PBR이 적정 주가가 6배, 7배거든요. 그때 본다면 현재 주가 LG 전자의 PBR이 지금 0.6배, 7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딱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워낙 지금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미 있게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가져가야죠. 가져가는 거고 비중이 15% 정도 좀 되는데 현재 주가는 뭐 이 종목 저점 이탈한다 해가지고 손절할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어요. 손절할 주식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 가전 부분 자체도 트럼프 관세에 가전 부분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부분도 최근에 주가에 약세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일단 보이고요. 약간 좀 고점에서 물리셨으니까 물타기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대신 이 종목은 올라갈 때 사게 되게 되면 이제 가는구나 올라갈 때 사게 되게 되면 어김없이 주가는 걸립니다. 현재 주가는 저점권이니까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아까 9만 원 정도라든가 낮춰가지고 맞춰가지고 9만 원 정도 그어놨죠. 9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이다. 손절 없이 목표 주가 9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 마치고 저희가 준비한 히든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히든카드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오늘 키워드는 실적 성장 화장품주. 화장품 업황은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가 올라간 게 보다도 확실하게 글로벌 탑 이제 실적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그런 회사만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K뷰티라 그러는데 성공 신화가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기존에 수년 동안 한 15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이 소비가 거의 끝나면서 계속 안 좋았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중국에 기대기만 하면 그런 화장품들은 전부 다 실적이 계속 둔화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비중화권으로 이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주식이 좀 올라온 거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몇 개 기업만 좀 주가가 좋은 것은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미국이라는 이제 해외 다른 쪽에 진출하면 이제 국내 시장에 성숙된 시장에서 시장에 한계가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진출하는 거. 이런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은 주식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주로 주식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소비를 하는 그런 주식들은 초기 산업이 탄생할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성숙기에 들어가면 주식이 전혀 안 갑니다. 그게 오랫동안 안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10년 전 이렇게 되면 식품주다. 그러면 식품은 예를 들어서 MS 시장 점유율이 기업마다 대기업이 그래서 딱딱딱딱 정해져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항상 못 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라면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라면도 이제 중국이 신라면 중국 들어갔을 때 소비도 좀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삼양은 그것도 안 되니까 못 됐다가 삼양이 이제 뭐 불당면을 해서 히트 우리나라 히트치고 해외까지 가서 히트치고 엄청나게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시세라는 것은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세라는 항상 산업이 우리 성장하다 성장 못하면 우리나라로 한정되고 그동안 파는데 한정돼 있으면 그 다음은 시세 퍼포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화장품들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쳐다볼 필요 없다가 이제 지난번에 저도 이제 뭐 화장품 좀 관심이 있거나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관심 있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중하권으로 채널을 확보하는 그런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닥권에 있으니까 주가가. 그래서 특히 미국 진출한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빨리 나온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한계, 판매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서 하면 그만큼 기업이라는 것은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좀 찾아보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주식을 좀 바닥권에서 찾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의 히든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동안 중국에 강세했고, 코스맥스, 한국품은 클래시스, 실리콘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의 원픽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손절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데 주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이번에 내수도 부양하고 이렇게 할 텐데 양에서 그래서 그보다도 이미 중국을 다시 내수를 한다 해도 크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은 중국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기대보다 실적이 안 나오고요. 주가도 기대보다 안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퍼시픽은 워낙 대형사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의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소비 시대에 때 엄청난 시세를 냈죠. 우리가 아모레지가 지주사인데 주가가 한 200~300배 올라갔습니다. 한 15년 또 20년 동안. 그리고 15년부터 계속 끝없이 빠졌죠. 그러다가 그게 바로 중국의 시장에서 지유가 계속 내려가면서 중국도 화장품도 로컬 화장품들이 이미 대등한 위치에 와 있고 그래서 그렇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로 진출해서 우리 K뷰티를 이름을 날리는 선두주자가 돼야 되는데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미주 지역에 매출이 전체 매출이 이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중국 관련된 매출 추월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 대한 악재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중국에 맞고 보다가 계속 실제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미주가 더 좋으면 물론 관세 영역 때문에 지금은 좀 잘 안 가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결국은 관세도 성장하면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북미 사업이 고성장세로 이제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을 상위권으로 점령을 한다면 꾸준히 다시 성장을 재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한 지금 그런데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제품들뿐만 아니라 글로벌들이 화장품 시장이 경쟁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력은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있으니까 자체 브랜드 강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마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 측면에서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10만 원이 깨졌었어요. 저 위에 15만 원 있다가 10만 원 깨져서 잠깐 깨지고 V자 반등을 해버렸죠. 깨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가 되고 또 올라갔다가 올해 좀 전체적으로 중국 관세 영향 때문에 다시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매물대를 보면 여기가 몰려 있잖아. 11만 5천 원, 12만 원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붕괴하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단번에 급등을 해서 반전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봉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22평선을 깨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7주간. 그러면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위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가일권 갔다 내려왔으니까. 가일권 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추세 지저점 안 깨고 주로 반등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월봉 차트도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바닥권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11만원 내외는 바닥권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갈까 하다가 못 가고 갈까 하다가 못 가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로 돌파하면 추세가 잘 나오는데 아직 18만원 이상 돌파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바닥권이 있으니까 반등만 노리고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고,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일 시초가가 현재 낮은 상태니까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11만 한 6천 정도 되겠네요. 5천원, 6천원. 목표가는 15만원입니다. 15만원 요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보이고요. 손절가가 중요하죠. 10만원 안 깰 걸로 보이는데 10만원 손절가를 해서 이렇게 가격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히든 종목을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최대 실적이 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주가 상당히 좀 싸 보이는 종목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특히 작년 4분기 실적을 제가 근거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도 4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엄청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작년 4분기 실적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제가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아직 뭐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이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 중에서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내는 종목들이 좀 꽤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작년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 반도체 업황은 2022년도에 최대 좋았거든요. 그때를 추월한 종목들이 한 10대 종목 가까이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 종목들은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이 뭐 1분기는 안 좋겠지만은 뭐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좋았던 종목은 당연히 좋아질 때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작년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시점 이후로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됐으니까 2월 중하순 정도, 그 뒤로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아요.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실적 차별화를 좀 주도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거의 지금 없거든요. 10종목 중에서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한 90% 정도가 어닝 쇼크 시즌 실적이 안 좋은데 좋아진 종목들은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 실적이 좋은 것들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HBM 반도체가 화학이니까 HBM 반도체 쪽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좋아요. 근데 그들 종목은 많지가 않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봤더니 반도체 국내는 안 좋았는데 좋아졌던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면 매출처 다변화를 한 회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CXMT라든가 랜드 회사인 YMTC가 대규모 최근 2, 3년 동안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비를 공급한 회사들 같은 경우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HBM 반도체도 업황은 괜찮을 거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일단 뭐 HBM 반도체 쪽에 한미 반도체 최대 실적이죠. 그 다음에 PSK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올덱스라는 회사가 있죠. 제가 가끔가다 올덱스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도 최대 실적이고, 그 다음에 GST, 제가 이 시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것도 최대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TSE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작년도에 기록한 종목인데, 이 중에서 맨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PSK 홀딩스를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는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방송 여기 방 출연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추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비상계엄 터지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그때 손절 나갔더라고요. 그 뒤로 이 종목이 이제 100% 이상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근데 다시 좀 타이밍이 좀 된 것 같고 앞서 이제 실적이 최대치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예산은 먼저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요.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무려 4분기만 432억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295억이었고요. 295억도 계속 컨선이 상향된 상태였습니다. 아마 IT 소부장 종목 중에서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 가장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종목을 딱 한 종목 본다면 PSK 홀딩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실적이 엄청 좋게 발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좀 되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때거든요. 이때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제 좀 밀려버렸어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2월 15일인데 그때 이제 7.5% 정도까지 올라서다가 기관 매도 때문에 주가 떨어져 그때보다 좀 떨어진 상태인데. 근데 예상은 이제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예상은 이제 HBM 반도체 쪽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준 예상은 한미 반도체하고 제가 보기에는 PSK 홀딩스밖에 없습니다. HBM 반도체 장비를 거의 국내 회사들이 만들지 못해요. 실제로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작년도에 초기에는 HBM 반도체 관련 종목이 여기저기 많이 관련 수혜주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준 회사는 한미 반도체가 이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사가 HBM용 리플로우와 특히 이제 데스컴 장비가 회사가 주력 장비인데 데스컴이라는 장비가 어떤 장비냐면 반도체라는 건 반도체 HBM 같이 반도체를 DDR5 반도체 착색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간통시키는 구멍을 뚫는 이른바 뚫게 되게 되면 찌꺼기들이 많이 발생이 좀 되거든요.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데스컴 장비입니다. 회사가 HBM 장비보다는 리플로우보다는 이 이제 데스컴 장비 자체가 거의 독점이고 그리고 회사가 HBM 데스컴 장비 자체는 계속 이제 층층이 세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8단, 10단, 16단 올라가다 보면 쌓이면 쌓일수록 찌꺼기는 많이 발생이 좀 되기 때문에 데스컴 장비는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HBM용 장비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가지고 데스컴 장비는 계속 증가 좀 될 것 같고요. 예상은 이제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반도체 국내 본래 회사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었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인데 SK 하이닉스 쪽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작년도에 4월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도 공급을 했거든요. 공급을 좀 하면서 여기다 중화권 업체들, 대만 업체들도 공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출처가 약 60여 가까이 좀 되는 거니까 매출처가 상당히 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즉 예산은 데스컴 장비가 향후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HBM 반도체 회사지만 향후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게 되면 뭐예요? 전공정 장비들도 좋아질 거잖아요. 회사의 어떤 기업 분할되기 모회사 PSK라는 회사가 전공정 장비거든요. 그 회사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에 당기수 700억 났으니까 회사 지분율을 회사 32% 갖고 있으니까 32%에 해당되는 PSK의 연간 200에 300억 정도 지분법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는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많은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9배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PER이 몇 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60배입니다. 60배인데 예산은 9배예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한미 반도체가 추정 실적 기준에서 PER 20배예요. 근데 예산은 올해 아마 가이던스를 상당히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상향 조정이 안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PER 6배, 7배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보다 훨씬 매력적인 종목이다. 특히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게 한미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42%인데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41%입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장비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PSK 홀딩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기관 매도가 좀 많이 집중된 대추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종목도 어제까지 기관이 어제 19만 주 정도 팔았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 최근에 3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기관이 매수로 좀 바뀌었거든요. 수급도 기관 매도 때문에 주가 좀 떨어졌는데 충분히 가격은 저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앞서 이 종목이
작년도에 이제 주가 가장 많이 떴던 주식입니다. 12월 달 이후에 거의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올라섰다가 최근에 시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이제 4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고 최근에 3만 9천 원대까지 좀 내려왔었는데 거의 저점이 형성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할 것 같고 가능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시가로 매매하시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작년도에 이제 HBM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주가 8만 원대까지 가던 주식이거든요. 8만 원대까지 가던 주식인데 현재 실적을 감안하면 충분히 한미 반도체와 비교해 본다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도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기업상으로. 그렇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1차 목표 주가를 4만 8천 원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이 종목은 이제 6만 2천 원대까지 가던 주식이니까 2차는 5만 2천 원까지 설정해 드리고 나중에 봐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 선절 가격은 4만 원 기준에서 한 10% 정도 해당되는 3만 6천 원을 선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과 히든카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시장이 오락 등락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2,500원 잘 유지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우리 시장은 그동안 1, 2월 때 올라와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관세의 압력도 여러 가지 이슈도 뭐 3월, 4월 정도에 대다수 끝나고 이제 뭐 주가에는 이미 다 반영됐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좀 더 2분기부터는 좀 나은 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관련된 2, 3분기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잘 담아서 가시고 좀 압축하고 이렇게 하시면 올해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에 거액자산가 길이라고 시향하고 일주일 시향 그다음에 돈 버는 방법 여러 가지 AI 혁명 시대 관련된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신의 한수 방송이 있고요. 또 이 시간 또 내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